모두 함께 외쳐봐요 성투의 전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일단은 저희 딥러닝 학습하던 것에서 잠깐 이제 또 시간이 벌써 밤 11시가 다 돼가지고 또 다음 한 주간 또 스윙 종목으로 해볼 만한 것들 어떤 게 있는지 종목 스크리닝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좀 일단 차트 보기 전에 좀 특이한 종목들이 있었어요. 크래프톤이 전 개인적으로 게임주 중에서는 우리나라 대장주는 크래프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출 관점에서도 그렇고 지금 충성 유저들이 어마어마해서 배틀그라운드 총선 FPS 게임 이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여기서 급락을 개파락을 하고 장대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뭔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때쯤 요 가격에서 이제 피라미딩 좀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쭉 전에 있었던 전고까지도 뚫어주고 최근 급락하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특별히 뉴스적으로 나온 어떤 문제도 딱히 보이지는 않는데, 크래프톤 전에 놨던 그 주식 비서한테 크래프톤에 대해서 한번 그 공시 난 것도 보면 지금 역대 최고 매출이 나왔거든요. 지금 1조 1800억 그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이것도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진짜 사상 최대 실적인데 예상보다는 못했다. 이게 이 급락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좀, 참 희한합니다. 이거 그냥 갖다 붙이기 같은 생각도 들고, 그냥 세력들이 이제 최고 고점에서 또 사상 최대 이익이 났다고 하니까 달려드는 거기에 그냥 확 매물대를 확 던지고 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신작 게임이 지금 계속해서 시도는 하고 있는데 배틀그라운드처럼 그 대작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 성장 동력, 요거는 약간 NC 소프트에서 리니지 이후에 대단한 뭐가 없었던 것처럼 이제 지금 크래프톤도 그 후속 게임에 대한 이제 목마름이 좀 나오기 시작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둘 다 이제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이렇게 확 빠진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단기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낮췄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고점에 도달했다라고 판단을 뭔가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종목이 이렇게 급락을 한다고? 이게 참 희한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 14% 폭락, 신작이 터져야 산다. 투자 의견 하향에 8% 급락. 뭐 일단은 증권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표에서도 뭔가 아직 뭐 낙폭 과대라든가 뭐 이런 시그널이 나오지는 않았네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 회색 영역이 주봉으로 구름대거든요. 주봉 구름대 이제 지지를 받고 최소 여기 떨어진 거의 절반 정도는 좀 되돌림을 하고 이제 다시 하락하더라도 뭔가 이제 데드캣 바운스처럼
단기 급락에 대한 반등세가 월요일 날에 조금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피보나치 조정대로 한번 봐볼까요? 그랬을 때 피보나치 조정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30만원 부근이까지는 조금 더 조정의 폭이 있기는 하네요. 지금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봤을 때는 예, 조금 더 조정폭이 있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30만 원을 깨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도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했잖아요. 여기서 급락한 것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까지는 한 34만 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이 주지 않을까 월요일 날. 그리고 나서 정말 이게 빠진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대칭으로 여기까지 다음번에 추가 하락이 발생한다면 이제 27만 원 수준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찐 반등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38만 원까지 여기까지 도달을 못 한다고 한다면 그럼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낙폭 과대로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고 일단은 거래량 기준으로 한번 종목들 빠르게 봐보겠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가 엄청 올랐네요. 근데 DSC 인베스트먼트 둘 다 같은 날짜로 올랐네. 제가 볼 때는 DSC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가 퓨리오사 AI에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메타에서 인수를 한다. 이제 뭐 그런 얘기 때문에 급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퓨리오사 AI 나오네요. 메타 플랫폼에서 인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다. 근데 DSC 인베스트먼트처럼 TS 인베스트먼트도 퓨리오사 AI에 투자를 했나요? TS 인베스트먼트 여기도 투자를 했군요. 그러면 TS 인베스트먼트는 퓨리오사 AI를 발굴한 황정현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야, 22년에 그럼 퓨리오사 AI에 대해서 퓨리오사 AI에 투자한 벤처 캐피털 제와 그 비중을 조사해줘. 이거 아까 전에 소개시켜드린 그 제미나이 걔한테 한번 요거 분석해보라고 해보면 재밌겠네요. 잠시만요. 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잠깐 뒤로 제껴두고 결론이 나오면 다시 봐볼게요. 일단 DSC 인베스트먼트랑 TS 인베스트먼트 여기에도 한번 똑같이 비슷하게 물어볼게요. 퓨리오사 AI의 지분이 많은 순서대로
재미나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분석하겠다. 필요사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인수하는 이유, 창투사, 지분율 이런 것들을 이런 순서대로 해서 보고서 생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수정할 필요하면 수정을 요청하고 아니면 연구 시작. 그러면 이제 결과 저쪽에서 이 수많은 곳을 막 다 돌아다니면서 웹 서치를 해서 읽어보고 이것들을 분석해서 이제 결과를 알려주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미나이 요 딥 리서치 요거는 참 대단한 물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요것도 아직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또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러면 챗GPT는 보자. 공개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DSC 인베스트가 2대 주주로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다. 네이버 산업은행도 갖고 있고 TS 인베스트먼트와 크릿 벤처스는 초기 투자에 참여했었다. 지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DSC 인베스트가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군요. 그래서 TS 인베스트먼트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불기둥이 뜨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갭뜬 상승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갭뜬 음봉, 갭 상승을 하고 이렇게 음봉 마무리를 하고 음봉이 두 번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TS 인베스트먼트, DSC 여기는 이제 음봉의 폭이 좀 작기는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DSC 인베스트먼트가 일단 챗GPT에 의하면 여기가 지분율이 대장이라고 하는 것 같고 TS 인베스트먼트는 그 최초에 발굴했었던 초기에 그 사람이 이제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될 정도로 어쨌든 TS 인베스트먼트에 뭔가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분율 초기 투자자니까 조금 투자했어도 지분율은 의외로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차트로 볼 때는 DSC 인베스트먼트가 대장이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가격대 백두 2년 기준선이죠. 백두 2년 기준선에 딱 걸려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래량이 이틀 연속으로 터졌고 TS 인베스트먼트는 한 번은 터졌고 한 번은 안 터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일단은 그 관점에서는 DSC가 일단 대장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차트적으로는. 제미나이는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연구가 완료되면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면은 월요일 날도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갭을 뜨면서 또 달리기 시작할 것이냐 싶은 건데 일단은 이때는 바로 갭 떠서 상한가를 갖고 이 현상을 못 찍고 이렇게 떨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땐 거래량도 없이 그냥 불기둥 뜨면서 갭 상승을 떠버린 거고 그래서 좀 월요일 날도 다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건 변동성이 아주 큰 종목이니까 잘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그 뼈바르기 피라미딩 요거 기본으로 탑재가 돼서 매수 기술이 있으신 분들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 피리오사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 좀 다시 보도록 하고요. 피델릭스라 얘도 안 나갔니 이제 기준으로 지금 크게 음봉 없이 양봉으로 계속 이제 최근 들어서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피델릭스 여기서부터 중요한 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거의 여기 박스권 매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24년 한 9월쯤에 이 박스를 아래로 깨고 다시 회복해서 불기둥도 또 뜨고 계속 이제 흔들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흔들기가 장난이 아닌데 이거 단테님 관점에서 제 밥그릇으로 보기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밥그릇이긴 한데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단기간에 확 빠진 이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여기에서 박스권에서 아래로 살짝 골파기를 하고 다시 하려는 걸 보고 이제 거래량도 보면 양 거래량들이 대다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지금 요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240원 부근을 다시 한번 도전하지 않겠냐. 그래서 최소 도전은 할 거고 뚫어내면 이제 위쪽에는 매물대가 많이 없거든요. 아까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바닥에서 이렇게 기어왔었던 시절이 많기 때문에 이 윗부분에는 매물대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돌파 타점으로 여기 기준으로 뭐 2200원 이상에서 잡으셔도 되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또다시 이렇게 빠진 차트들을 보면 지금 흔들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다시 눌렸고 이제 지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월요일 중에 나오지 않겠나.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빠져주면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피델릭스도 관심 한번 가져봐야겠네요. 말씀드리는 순간 제미나이의 분석이 됐네요. 퓨리오사 인수 검토. 배경과 전망은 퓨리오사는 어떤 회사냐? 팹리스 기업이다. 반도체 생산 시설 없이 설계와 개발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AI 칩, 2세대 칩, 레니게이드가 있습니다. 모보이는 이때 출시됐다. 그러니까 지금 팹리스랑 뭐 이런 거가 지금 이거는 딥시크랑도 관련이 많이 있겠네요. 이게 딥시크 때문에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데처럼 HBM3나 뭐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빠른 고대역 메모리 이런 것들을 에서 대량으로 하는 이런 것보다도 뭔가 이렇게 칩 위주로 AI 전용 칩들로 조금 더 경량화된 뭐 이런 것들이 더 집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퓨리오사 AI가 이제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퓨리오사 아까 보면 레니게이드, LLM, 멀티모달리티 그 젠2가 나왔고 젠1은 이제 비전 MPU 이렇게 나와서 다 AI 관련된 그런 칩들을 만드는 팹리스 회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신주 발행 공고가 또 있네요. 2월 24일 날 배정을 하겠다. 3자 배정 방식이다. 와. 요게 메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군요. 메타가 퓨리오사를 인수하려는 이유는 자체 AI 칩 개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에서도 자체 이제 칩 만들고 있으면서 그 뭐 M1, M2, M3, M4 막 그것도 지금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제 자체적으로 계속 그런 거 오픈하면서 막 사람 회사들한테 알려주고 뭐 그렇게 하려고 키워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체 칩 뭐 테슬라도 도조하고 있는 것처럼
메타에서도 이제 자체 칩 개발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때 퓨리오사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진짜 이거 정말 메타가 인수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사건이긴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DSC 인베스트먼트, 한국산업은행, 게임체인저 인베스트, 교보생명. 여기에서는 TS 인베스트먼트는 없네요. 아, 여기 있구나. TS 인베스트먼트는 초기 투자자. 아하. DSC 인베스트먼트도 초기 투자자 중에 하나였네요. 메타 인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백준호 대표가 18% 지분이고 나머지 지분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리즈 ABC 여러 라운드를 통해서 했고 A 라운드 땐 80억. 이때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는 왜 없어? 네이버 주가도 이거 움직이는 거 아닌가? 네이버는 큰 그거는 없네요. 워낙에 큰 회사니까. 어쨌든 TSC 인베스트먼트는 요 시리즈 ABC 안에 이제 투자 주체 등록이 되지는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차트도 딱 봤을 때 급등은 했으나 이제 힘이 없이 끝발이 없이 쭉 떨어지는 거 보면 그냥 요거만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그냥 넘기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역시 진짜는 DSC 인베스트먼트 같긴 합니다. 결론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이다. 그렇죠.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미지수라는 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결정이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대박이다 결정이 났다 이러면서 그때 투자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아니고요. 결정 나는 순간은 이제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재료 소멸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결정되기 전이 이제 급등락할 때 이제 이럴 때가 오히려 매매는 적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TS 인베스트먼트보다는 DSC 인베스트먼트가 대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DSC 인베스트먼트는 어쨌든 여기서도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렇게 그려보면 약 4,100원 부근 정도부터 이제 피라미딩을 이렇게 해보면 여기서도 막 흔들기가 나오다가 뭐 아래 꼬리 달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이렇게 전고를 뚫고 올라가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급등락이 심한 거니까 매매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도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